네,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옥수수밭에 나와 있습니다. 옥수수가 이제 물을 한번 굉장히 가물을 때 한번 주고 났더니 또 옆에 이제 이렇게 비료를 이렇게 좀 줬어요. 추비를 주고 났더니 그 이유에서인지 아니면 재배 적기에 맞춰서인지 몰라도 굉장히 폭풍 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숫꽃이 벌써 개화를 한 상태예요. 이삭이 올라와서 개화를 한 상태이고, 그에 맞춰서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 암꽃도 이렇게 피어 있죠. 암꽃도 이제 나온 상태입니다. 이제 이렇게 되면은 우리 예전에 제가 이제 책에서 배운 기억으로는 20에서 25일 이삭이 보인 이후로 20에서 25일 지나면은 초당 옥수수 같은 거는 수확을 하고 25에서 30일 정도면은 일반 옥수수도 수확을 한다고 제가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재배 적기, 그러니까 수확 적기를 따질 때에는 이 이삭이 팬 이후로 해서 산정을 하면 될 것 같고, 가장 좋은 방법은 아시다시피 이 옥수수 수염이 어느 정도 말랐느냐, 3분의 2 정도가 말랐을 때 수확을 해서 유통을 하는 것이 가장 좋다고 이렇게 일반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옥수수는 뭐 다른 작물이랑 비슷하게 굉장히 이제 일반화된 작물이긴 하지만 굉장히 여러 가지 특성이 있는 것 같아요. 가장 제가 이제 이 재배하면서 가장 희한하게 느꼈던 것 중에 하나가 옥수수의 그 적산 온도이거든요. 적산 온도라는 것은 누적된 온도를 이렇게 합산해 놓은 것이 적산 온도인데,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옥수수가 자라기 위해서 적절한 온도가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뭐 이렇게 활동하기 좋은 온도인 것 같은데, 그 온도가 있어요. 뭐 가령 뭐 10도에서 뭐 한 20도, 25도, 30도 이렇게 된다 그러면 그 일평균 이렇게 온도를 다 합산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 온도가 제 기억에는 1700도인가? 1700도, 2000도 이렇게 되면은 화합분화가 되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예전에 이제 제가 옥수수를 조금 빨리 해본다고 일찌감치 하우스, 비닐하우스에서, 따뜻한 비닐하우스에서 이제 그 육묘를 하다가 재배 이게 정식 시기를 좀 놓쳤습니다. 그런데 20cm 되는 그 옥수수에서도 꽃이 피더라고요. 그런 경우도 봤거든요. 그러니까 적산 온도라는 것이 굉장히 또 작물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정식 시기가 있는 거, 물론 파종 시기도 있는 거고 또는 정식 시기도 있는 거고, 또 그거에 맞춰서 추비를 줄 수 있는 시기라든지 화분화 시기라든지 이런 것이 그들의 유전자에 맞춰서 그 패턴이 딱 정해져서 돌아가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농사는 과학이라고 하는 것이 다른 데서 나오는 이유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 종자 안에 다 저장이 되어 있다, 그런 것이고, 그 다음에 지금 옥수수가 이제 나와가지고 이렇게 살랑살랑 거리면서 꽃가루가 이제 날리게 되는데, 이쪽은 조금 빽빽하게 심어져 가지고서 수정이 잘 될 것 같은데, 이쪽은 좀 한 줄, 두 줄만 심어줘서 수정이 잘 안 될 것 같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 이 옥수수는 자기 수분을 합니다. 자기 수분, 이제 위에서 이렇게 꽃이 피면 이 꽃가루가 떨어져서 이 자기 밑에 있는 그 암술에 붙어서 수정이 되기도 하고, 또는 그 주변에 있는 것들에 의해 가지고 수정이 되기도 하는데, 이게 바람에 의해서, 그러니까 위에 있는 꽃가루가 그대로 이렇게 떨어져가지고 주변에 이제 많이 묻어가지고서 결실이 되는 건데, 이것이 이렇게 조금씩 있는 경우에는 그 꽃가루가 많이 이렇게 붙지를 못하겠지, 암컷에. 그래서 흩어지기도 하고 다른 곳에 떨어지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가끔 이제 옥수수를 사 드셔 보시면 알겠지만, 옥수수를 까면은 조금 뭐가 이렇게 좀 빈 것 같은, 그러니까 옥수수 알갱이가 제대로 붙어 있지 않은
그런 경우에 옥수수를 보신 적이 가끔 있을 거예요. 그런 것은 수정이 제대로 되지 않은 경우입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좀 빽빽하게 심어져 있는 경우에는 꽃가루를 잘 받아가지고 아주 알갱이가 뭐 8줄이면 8줄, 12줄이면 12줄 잘 이렇게 빽빽하게 붙어 있죠. 그렇게 되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꽃가루가 제 꽃가루 바지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옆에 것들 또 조금 떨어져 있는 경우, 떨어져 있는 밭에서 있는 꽃가루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쪽에는 대학찰옥수를 심었는데 조금 떨어져 가지고서 뭐 다른 뭐 흑차리라든지 이런 것들 심어져 있다, 그러면 그 꽃가루를 받아 가지고서 뭐 얼룩이가 나온다든지 뭐 삼색이 나온다든지 이런 식으로 할 수도 있는 그런 품종입니다. 옥수수가 그래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생각해서 심으시는 것이 좋다. 그래서 옥수수는 이렇게 나란히로 해서 이렇게 길게 심으시는 것보다 웬만하면 밭을 이렇게 끊어서 한 무더기로 이렇게 심으시는 것이 옥수수 그 생육에는 훨씬 더 좋은, 옥수수가 알갱이가 잘 박힌 그런 옥수수를 드시기 위해서는 그런 방법이 훨씬 좋은 방법입니다. 그렇게 되고, 또 이제 옥수수 이렇게 수확하고 먹는 속설에는 옥수수를 먹기 위해서는, 가장 맛있는 옥수수를 먹기 위해서는 옥수수를 따기 전에 냄비에 물을 올려놓고서 옥수수를 따라 그럽니다. 이유는 이 옥수수가 아시다시피 이제 다 탄수화물이죠. 탄수화물이 어느 정도 수확을 하고서 그 시기가 지나다 보면은 굉장히 좀 딱딱해져요. 뭐 어떤 현상 뭐 이런 거는 잘 모르겠는데 맛이 없어집니다. 당이 뭘로 변한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맛이 없어지는 그런 결과가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농산물 유통에서 보시면 산지에서 이 옥수수를 수확을 해서 포장하는데 보통 한나절, 그러니까 한 7, 8시간, 6시간이 걸리게 되죠. 또 그것을 또 도매시장까지 또 이동하게 되고, 도매시장에서 경매를 보고 다시 소비자까지 가고, 이런 건 경우를 보면은 한 이틀 정도 이상이 소요가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소비자들은 굉장히 맛이 없는 상태, 맛이 없어진 상태의 옥수수를 드시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택배를 보낸다고 해도 똑같죠. 오늘 따가지고 내일 보낸다 그러면 뭐 바로 드릴 수 있지만, 그렇게 유통을 할 수 있는 그 시골 어르신들이 그렇게 많지 않으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옥수수는 산지에서 혹시 직거래를 할 수 있으면은 직거래를 해서 드시는 것이 가장 맛있게 드시는 방법일 것 같고, 그렇지 않으면은 요즘은 조금 좋은 방법, 뭐 새벽 배송 뭐 이런 것도 있지만은, 그렇게 해서 최대한 그 유통 그 시간을 줄여서 그렇게 해서 받아서 섭취하는 것이 가장 옥수수를 맛있게 드시는 방법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지금 이 옥수수도 이제 앞으로 한 25일, 30일 정도 후면은 수확을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그때 되면은 다시 한번 이 옥수수가 어떻게 수확을 하는지, 또 어떻게 자라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서 한번 영상을 찍을 거고요. 또 하나가 있어요. 이쪽에서 좀 이상한 방법을 쓰는 분들이 있는데, 이렇게 옥수수 수염이 이렇게 나올 때가 되면 여기 요 옥수수가 달린 요 옥수수 자루 밑에를 옥수수 이렇게 다 이파리를 다 이렇게 따버리는 분들이 있어요. 이게 훑어버립니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몽둥이 자루만처럼 이렇게 만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분들은 저도 이유를 여쭤봤더니 따기 좋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신다는 분들이 있어요. 이렇게 잎자루들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런 경우가 있는 경우는 조금 잘못된 경우 같아요. 이 잎자루가 많이 있어야지 좀 낫지. 그래서 이런 것들은 조금 잘못된 경우라고 생각이 돼서 이렇게 안 하는 것이 좀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